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11일에 추천해 주셨던 매수했던 GSE입니다. 네. 좀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네. 아까도 이제 모델을 뒤집은 종목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GSE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렇게 올라갈지. 사실 네. 요거는 이제 기술적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확실히 이제 시장 자체가 오로지 에너지와 식량 관련돼 가지고 많이 네. 움직였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평하다라는 걸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압이 결국에는 저기압이랑 이제 섞으면서 순환되면서 그렇게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됐을 때 천연가스 선물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유럽에서의 날씨가 이상 고온이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고기압이 그쪽에만 형성돼 있으면은 저기압은 계속 밑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춥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도 수요 자체는 있을 테고. 플러스 알파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난방비를 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난방비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더블로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더블 다 올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정집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 이상 올랐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한창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었을 때 네. 우리가 느꼈던 거에 2배수로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고통을 했으니까 시위를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전부 다 같이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좀 많이 늦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자라면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로 올라왔던 것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다운됐다 한들 다시 또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GSE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을 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요 라인에서 우리가 사실 리스크도 되게 적지 않습니까? 네. 진입한 거 대비 우리가 손익비라고 하잖아요. 손실 보는 거 대비 익절비가 자체가 되게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었을 때,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었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목표가까지 달성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사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용도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좀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다른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GSE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가스 부분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하지만 상한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만큼 차후에 다른 종목을 더 눈여겨보고 나중에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5G 특징주였던 기가레인입니다. 이미 수익률 20%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5G 계속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들고 가도 좋을까요? 사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실 네. 저도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네. 보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디서 진입하든 간에 제 기준에서는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네. 과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요새 시장 보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올라가요. 이제 킹스피라고 네.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킹스피.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제 투자 지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10월 달 2022년도 10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11조를 샀어요. 네. 엄청 많이 샀다라는 거죠. 네.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10일 같은 경우에 이거 19억 네, 정말. 10억 정도 좀 매도했지만 네. 요거를 제외한다라면은 네. 1월 달 다 샀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로 싸다라는 것이고 일정의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20% 이상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장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고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은 매우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가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 보니
고점에 대한 신호가 잠깐 나왔었고 네. 여기서부터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000원대를 지지해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기가레인 들어봤습니다. 좀 크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단 하루 제외하고 매수세 들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기가레인 2,000원 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 추후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4일에 매수했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애플페이 이슈로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네. 수익률 12%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올랐는데 네. 한국정보통신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올랐던 이유도 보게 되면은 네. 똑같은 이슈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시장의 역할을 좀 알게 되면 재밌는데 네. AI 관련주들이 지금 1월 달 들어서 가지고 되게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통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기준으로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하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네. 자, 그러면 쉬어가는 타이밍 때 그간 못 올라갔었던 친구들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슈가 있었던 살아있었던 친구들이 그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건데 한국정보통신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강하게 10% 가까이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15%인데 조금 약간 아쉽게 12%로 좀 마감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아마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전략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에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SM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근접한 4거래일 파동에서 네.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슬슬 재료가 하나씩 좀 노출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재료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기업 경영의 어떤 그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주주의 어떤 이익 부분들을 이수만 그 대표가 네. 회장이 좀 이제 뭐 빼앗아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업 리스크 해소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수만 씨에 연동된 그 SM 이사진과 네. 또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측 소액주주 연합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프로듀싱 비용을 이제 이수만 그 회장의 뭐 개인 그 사적인 회사로 빼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앞으로 어떻게 프로듀싱 비용 부분들을 집행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깨끗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주 환원 부분에 즉 전체 그 수익성의 한 20% 30% 가까이를 원래는 이제 이수만 개인 회사에서 이제 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걸 주주 환원 방식으로 해주겠다. 즉 배당, 현금 배당이든 아니면 뭐 주식 배당이든 배당 형식으로 이익금을 이제 보유한 주주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업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일정 매출액의 일정 수익이 나오면 항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수만 씨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뺏어가다 보니까 네. 주가가 못 올라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수익이 계속 실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서 시총이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 돌파를 슬슬 시도해 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향이 되게 되다 보면 현재 이수만 씨의 전체 지분과 관련된 매각 협상이 다량의 국내 대기업들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매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올라오는 거죠. 뭐 카카오를 비롯한 기본적인 CJ 그리고 그 외에 또 두세 개의
국내 대기업 및 해외 대기업들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협상이 상당히 좀 길게 늘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업 리스크가 다 해소된 시점에서 주가가 더 이상 점핑되기 전에 빨리 매각 작업이 완료돼야 인수를 하려는 인수자 측면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신고가 돌파와 눌림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 파동의 추세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치 파동은 매각 재료가 나오는 시점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신고가 레벨업 작업이 좀 나올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네. 9만 원이라는 작년 고점 가격도 올해 상반기 기조 이내로 돌파 및 또 10만 원에 대한 이제 가격 탈환선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이제 30% 목표 주가를 설정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 중에 기대될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안정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 기대성이 상승하고 있다 예상해 주셨고요. 또 주가 신고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에 이 목표 설정치 30%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매수했던 골프존입니다. 네, 이미 수익률 22% 달성을 했고요. 기술적 차트를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 네,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골프를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또 실내 스크린 그쵸. 골프다 보니까 네. 좀 열심히 좀 쳐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인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이 이 종목은 스크린 골프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네. 해외 진출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스크린 골프 업체로 좀 부각될 확률 기대치를 더 얹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바닥 확인을 어느 정도 해준 뒤에 다시 본격적인 연속 매수가 지금 붙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음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5일선을 탄탄하게 타고 가면서 한 23% 수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0% 목표 수익률까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다가 30% 이상 돌파 나올 때부터 분할 차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즐기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대응을 이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골프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과도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 확인 후에 상승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30% 그대로 홀딩하면서 천천히 가만히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0일에 매수했던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도 4%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실까요? 슬슬 이제 발동이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우리 뭐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또는 이런 어떤 BJ 방송 부분들을 유튜브 외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마 이런 BJ 방송들을 좀 더 많이 시청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앞에 골프존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될 수 있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골프존과 비슷한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확인을 쌍바닥으로 해주고 다지기가 나온 다음에 양봉 레벨업이 시작됐죠. 앞선 골프존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제 형성되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그런 흐름을 누가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면 5일선을 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한 목표 수가는 충분히 금방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영역을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정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도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추후에도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적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